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를 제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탈모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본인도 꾸준히 아, 치료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모 환자들의 고충도 이해하게 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서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됐죠. 탈모 하면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탈모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탈모를 좀 분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얘기하는 네.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네. 있고요. 휴지기 탈모증, 그리고 원형 탈모증. 이 세 가지가 사실 피부과 외래에서 제일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그렇군요. 탈모증 네.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흔히 이제 대머리라고 알고 있는 탈모증의 한 형태고요. 이제 안드로겐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안드로겐이 이제 남성 호르몬 일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성 호르몬하고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을 해서 탈모가 이제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남자들한테서 나타나는 패턴과 여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패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네. 좀 나뉘는 거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앞쪽 M자 라인이 올라가면서 정수리 쪽이 약해지는 예. 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앞쪽 헤어라인은 조금 유지가 되면서 정수리 쪽이 이제 훤하게 좀 비는 그런 네, 패턴을 네. 보이죠. 근데 이런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갑자기 발생한다기보다는 서서히 모발이 가늘어지는, 네. 그러니까 좀 솜털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지기 탈모증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는 탈모증이에요. 하루에 갑자기 모발이 막 많이 빠진다라고. 그렇죠. 가을 되면 당황하는. 갑자기 막 너 머리에 하수구에 뭐 저런 것들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휴지기 탈모증은 한마디로 스트레스랑 좀 연관이 됩니다. 네. 신체적인 스트레스에는 큰 수술을 했다든지, 네. 열이 뭐 심하게 발생하는 열성 질환, 그런 질환을 앓았다든지, 또는 여성분들 출산하고 나서 그렇죠. 갑자기 모발이 많이 빠지는 경우들. 정말 큰 스트레스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이어트에 요새 관심이 많죠. 아 그렇죠 다이어트. 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탈모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다 이제 휴지기 탈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바로 이제 휴지기 탈모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 나서 2, 3개월 정도 지나서 모발이 탈락하는 게 특징인데, 생장기에 있는 모발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휴지기라는 상태, 2, 3개월 정도 네. 지속되는 휴지기라는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큰 스트레스가 있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렇죠. 이제 확 빠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탈모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이 돼도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새로 이제 나오는 개념 중에는 만성 휴지기 탈모라는 것도 있어서 네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도 탈모가 지속되는 경우는 휴지기 만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소위 땜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동전처럼. 가장 흔한 게 이제 미용실에서 여기 동그랗게 모발이 빠져 있으니까 병원에 가라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죠.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이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균이나 네네. 바이러스. 네. 근데 뭔가 얘네들이 착각 반응을 유발해서 우리 모낭을 공격을 하는 거죠.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모낭을 공격해서 그 부위에 있는 모발이 빠지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갑작스럽게 빠지고 안 보이던 탈모반이 생기니까 이제 당황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개 있는 경우는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드물게는 전체 모발이 다 빠지는 전두 탈모증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치료가 잘 비교적 되는 질환이지만, 범위가 넓은 경우는 초기에 치료를 좀 잘 받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는 좀 탈모를 좀 의심해 봐야 되니 병원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해 주실 부분들이 계신지요? 모발이 빠지는 개수를 살펴볼 수 있겠죠. 타이트하게 보는 사람들은 50개 정도로 보고, 느슨하게 보는 사람들은 한 100개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빠진다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빠지는 거를. 네. 대략 본인이 평균 하루에 한 50개 정도 이상 모발이 음. 빠지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한다면 네. 탈모를 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해당이 되는 건데, 모발이 점점 이제 가늘어지는 거죠. 스타일이 잘 나왔던 헤어 스타일이 잘 안 나온다든지, 위에 이제 헝하게 보인다든지, 모발이 어쨌든 가늘어지는 게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니까 네.
모발에 힘이 없고 가늘어지고 또 가름바가 넓어지고 가마 부위도 더 홍해지고 이런 것들을 일단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와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유성재 원장 목동 트라필리스점 이득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